네, 안녕하세요. P&Q의 국힙 상담소 3화 여러분들께 어김없이 찾아뵙게 됐습니다. 네, 1, 2화 그래도 공개된 다음이어서 네. 어떻게 반응은 좀 보셨나요? 봤죠. 어땠나요? 네, 저에 대한 칭찬이 낮아요. 네, 맞습니다. 네, 덕화이엇의 칭찬이 자자하고 결국은 덕화이엇을 위한 방송이 아니었나. 오늘도 활약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기대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1, 2화 무사히 잘 마쳤고 또 많은 분들이 되게 좋아하시고 실제로 또 많은 래퍼분들이 되게 출연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참고로 이 방송이 6회 한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반응이 좋을시 여러분들이 많은 호응을 보여주시면 뭐 또 누가 압니까? 시즌 2가 있을지. 그렇죠. 네. 이게 이제 2화까지는 반응이 되게 뜨거웠던 것 같은데 이제 계속 반응이 좋다면은 시즌 2를 어떻게 뭐 히플이랑 네. 스톤 뮤직이랑 해서 네, 그럼요. 그분들이 제작비를 대고 계시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3화 여러분도 예상하셨을 것 같은데 역시 2화 때 이제 로한 군이 나와서 본인의 입장에 대해서 본인의 고민을 이제 털어놓았고 오늘은 3화 게스트 VMC의 수장인 디플로우를 모시고 디플로우의 생각과 고민들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2화는 또 이렇게 원래 이렇게 평소에 잘 알던 분들이 아니어서 약간 낯선 느낌도 있었는데 디플로우 씨는 또 저희와도 이제 오랜 시간 알던 사이여서 좀 더 이제 얘기를 편하게 나눌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래도 로한 군의 2화 편은 보시고 오신 거죠? 당연히 봤죠. 원래 저희가 로한 군과 촬영을 하면서 로한 군의 고민이었던 음악 발매에 대한 그런 얘기를 듣다가 그러면은 디플로우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자 해서 이렇게 섭외를 드렸는데 며칠 전에 로한 군의 싱글이 갑자기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사실 좀 속상했습니다. 이러면 디플로우랑 우리가 얘기를 하는 의미가 없는데 라는. 저도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그죠. 그러니까 이로써 로한 군의 고민이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게 저희 상담소를 의식한 행보였는지가 궁금해지더라고요. 네, 당연히 그건 아니고. 아닌가요? 그건 아니고 되게 공교롭게도 이제 그게 먼저 나오고 나서 싱글이 나왔으면 약간 개연성이 있는데 미리 준비가 됐던 거고. 그랬구나. 네, 그렇죠. 그럼 심지어 그거 촬영할 때도 그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발매도 잡혀 있었고. 군의 고민의 진정성이 약간 의심이 가요. 그러네요. 근데 뭐 거의 당장 안 나올 것 같이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 이제 앨범 단위를 의식한 이야기인 것 같고 그건 뭐 맞는 얘기고요. 앨범을 아직 준비를 하고 있고. 로한 군이 사실 좀 고민이었던 게 분배 음악을 하고 싶다. 네. 요거가 이제 첫 번째 포인트였고 두 번째는 자기가 좀 더 메시지를 담은 그런 이제 랩들을 실어서 하고 싶은데 최종 어떤 결정권자인 디플로우 형에게 들려줬을 때 이런 부분이 아쉽고 이런 부분이 아쉬워서 좀 디플로우 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디플로우 씨가 생각하기에는 좀 본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도 걔가 분배를 하기를 원하고 있고 저는 일단 저희 아티스트들한테 강경하게 제 입장을 표현하지 않는 타입이에요. 오히려 네. 될 수 있으면 알아서들 좀 하게끔 유도해 내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뭔가를 막았다기보다 그냥 어떤 단계에서 이제 자체 검열 플러스 저의 어떤 피드백이 뭐 이렇게 뭉쳐져서 그게 안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건 안 돼 뭐 이런 적은 없어요. 그렇다면 좀 로한 군이 이런 방향성으로 갔으면 좋겠다 뭐 요런 게 있나요? 좀 로한 군한테 바라는 점? 또 로한 군 이거 당연히 볼 테니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한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좀 기대에 부응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로한이가 이제 방송에서 보여줬던 선입견 사람들의 저 친구는 되게 분배 퀴즈고 이런 이미지에 부응을 하면서 이제 또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또 감동도 줬으면 좋겠고 하는 뭐 복합적인 거긴 한데 이게 또 아무래도 조심스럽죠. 또 얘기하기가. 근데 그냥 좋은 뮤지션이 됐으면 좋겠죠. 왜냐면은 이제 그게 남 일이 아니잖아요. 로한이 이제 커리어와 이런 게 저에게는 이제 거의 운명 공동체가 됐기 때문에 그 친구가 잘 됐으면 좋겠고 좋은 걸 냈으면 좋겠는 게 당연한 거라서 일부분에서는 이제 그 친구가
저는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거 꼭 들려주고 싶다 사람들한테 그러면은 전혀 반대할 의향이 없고 추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좋은 걸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네. 일단 뭐 좀 고민이 그래도 이렇게 나오셨는데 네. 좀 고민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뭐 로한 군 얘기는 좀 빼고 네. 정말 그 디플로 본인의 고민들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이 엄청 많죠. 고민이 엄청 많고 그리고 제가 이걸 좀 보면서 이제 제가 국힙에서 굉장히 선망의 대상 두 분이 이렇게 나와서 말씀도 해주시고 하는 걸 굉장히 좋게 봤고 그리고 이제 저도 레이블을 운영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BMC를 런칭을 한 지는 5년째인데 실제로 경영을 제가 직접 한 거는 한 2년 반이 아직 안 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힙합 레이블을 이제 긴 시간 동안 이끌어 오신 두 선배님한테 좀 이야기도 듣고 싶고 네. 이제 뭐 제가 뭐 사적인 고민 이런 걸 얘기하기 좀 힘들고 다 얘기하고 편집하면 되죠. 뭐. 데이터는 많으니까요. 재밌게 하자. 사적인 고민? 네, 재밌게 합시다. 재밌게 하자. 편집이 있잖아 우리한테. 네, 편집이 있지 않습니까? 아 근데 저는 사실 그냥 힙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편하게 괜찮아. 힙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대본에 없는 거 그러면은 얘기를 할게요. 내가 그 쇼미 작년에 할 때 효은이랑 대화를 좀 많이 나눴던 시기에 인상적인 이야기를 들었는데 커이엇 형이 이런 얘기를 했다. 우리는 다시 홍대로 돌아갈 것이다. 우리 모두가 그런 이야기를 한 게 난 굉장히 되게 인상 깊었는데 그리고 그리고 굉장히 좀 공감했고 네. 근데 그것이 실제인지 그 발언이 글쎄요. 사실 그 말을 제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맥락으로 했는지는 저도 잘 기억이 이게 근데 그런 거 좀 있지 않아요? 저희도 뭐 나이도 먹고 네. 워낙 그 일에 치여서 살잖아요. 저희가 네. 기억력이 정말 안 좋아지는 걸 좀 느끼거든요. 이게 기억이 잘 안 난다. 일단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기억력에 대해서. 저는 어때요? 되게 격공합니다. 저도 까먹은 게 어저께 한참 가사 이제 마무리 작업하고 몰두했는데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서 형 저 미팅 하기로 했잖아요. 뭐 이런 얘기를 듣고 난 진짜 이게 안 되는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억력이 정말 많이 감퇴를 하죠. 네, 아무튼 그것을 제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는 기억은 안 나지만 어느 정도 그 저의 어떤 큰 뭐랄까 모토 혹은 저의 화두가 있었죠. 그러니까 제가 좀 느끼기에 저희의 지난 한 6년, 한 7년 정도가 레이블들과 이 뮤지션들이 많이 성장할 수 있는 시간들이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저희의 몸집을 많이 키웠죠. 저희의 페이도 많이 올라가고 인기도 많이 올라가고 저희 힙합 레이블도 저희가 어렸을 때 생각할 수 있는 것에 정말 몇 배가 될 만한 그런 되게 상상 이상의 어떤 규모가 됐다고 다들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네, 저는 가끔씩 레이블들의 사무실을 뭐 가보거나 혹은 아니면 뭐 이렇게 화면으로 보게 되면 진짜 좀 약간 그 감회가 새로워요. 네, 무슨 말인지 알죠? 저는 너무 공감하고 저번에 저 그 게릿 뮤직비디오 찍을 때 다들 이렇게 차 몰고 와주셨잖아요. 저는 그때 모여 있을 때 되게 감격적이었어요. 그럼요. 이게 래퍼들이 이제 이렇게 모여갖고 그냥 어디 벌판에 좋은 차 전 보면서 되게 감회가 새로웠고 거기에 또 염따도 같이 있다는 게 저는 그렇죠. 되게 기분이 남달랐고 그 친구는 이제 전성기를 지금 막 올라가고 있을 때니까 그렇죠. 그런 거 보면 저는 진짜 감회가 새롭죠. 사실 이런 것까지 상상해 본 적은 없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되게 저희가 잘 해왔고 그리고 저희는 역시 엠넷의 도움을 또 많이 받았죠. 네, 그렇죠. 그런 저희의 폭풍 같았던 7년 정도가 지나갔고 이제 저는 어느 정도 저희의 이 고성장이 멈췄다고 봅니다. 물론 뭐 여기서 조금 더 성장할 수 있고 하겠지만 뭐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랑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과거에는 어디서 나온 거죠? 네. 리액션, 격공하시네요. 리액션 좀. 아무튼 네, 뭐 저희가 그 고성장을 해왔지만 어느 수준 이상으로는 이제 지금 정체되어 있죠. 네. 정체되어 있고 또 막 거기서 또 힘들어하고 이러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저희도 이제 굉장히
클 만큼 큰 겁니다. 제가 보기에.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크고 이런 것도 당연히 뭐 해볼 만한 것이고 저희는 계속 번영을 꿈꾸겠지만 그게 저희한테 주는 감흥이 이제는 별로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여기서 그러니까 몇 억 더 벌고 사무실 뭐 10평 더 넓히고 이런 게 저희한테 뭐 더 이상 행복이 아닐 것이다 라고 저는 뭐 단언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 상황에서 추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한 2019년 정도에 일단 저희가 방송으로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어떤 재미와 엔터테인먼트 래퍼로서 그리고 뭐 쇼미더머니나 이런 프로가 줄 수 있는 오락들 그것의 생명력은 또 어느 정도 지금 한계에 왔죠. 그리고 물론 우리는 우리의 또 지금의 팬덤이 있고 그분들이랑 또 계속 뭔가 잘 할 수는 있겠지만 계속 우리는 우리가 재밌는 것과 팬들이 재밌을 만한 새로운 것을 제시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이제 더 이상 쉽게 말해서 이제 쇼미더머니 말고도 재밌는 게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확인해야 되고 네. 팬들에게 확인을 시켜줘야 합니다. 네. 그게 뭘까에 대한 고민을 이제 각자 많이들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지금 저희의 화두일 거라고 보는데 일단 제가 떠올린 하나의 아이디어죠. 이게 꼭 정답이라기보다도 우리가 해볼 법한 어떤 아이디어가 쇼미더머니 혹은 이 모든 것들이 있기 전의 상태, 뭐 쉽게 말해서 그걸 홍대라고 표현을 한다면 실제로 홍대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죠. 거기를 떠나서 이뤄낸 이런 큰 성공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성공을 우리가 다 얻은 채로 다시 돌아간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본 거죠. 네. 그래서 뭐 랩하우스가 이제 뭐 홍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행사고 그런 행사들이 얼마나 더 늘어나고 얼마나 예전 같은 그런 음악적으로 활발한 홍대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어떤 돌아갈 만한 터전, 땅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했던 말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네요. 네. 쇼미 찍고 있을 때 그때 콰이엇이 이제 랩하우스라는 공연 브랜드를 진행할 건데 뭐 이런 아이디어가 있으니 뭐 이렇게 같이 도와달라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근데 그때 되게 좀 놀랐던 게 저도 그냥 그런 비슷한 생각을 혼자 갖고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실행에 옮기고 있다는 거에 되게 놀랐고 그리고 힙합 플레이어 같은 경우도 힙합 플레이어 쇼가 약간 옛날에 힙합 플레이어 쇼에 저희들이 많이 출연했었잖아요. 이렇게 네, 출연했는데 이제 지금의 아티스트들을 거기에서 이제 소개하고 뭐 오프닝 게스트로 이제 아예 신인 아티스트도 세우고 이러니까 그런 뜻이었던 것 같고 네, 근데 그게 또 좋은 게 어쨌든 이렇게 오랜 시간 소규모 공연이나 이런 데도 우리가 같이 해봤고 저희가 직접 막 공연 대관 해갖고 막 직접 공연 기획도 하고 이랬잖아요. 그런 거를 새로운 아티스트들한테 제공해준다는 게 거기다가 그런 젊은 아티스트들이 뭔가 믿고 따를 만한 혹은 호감 있는 그런 아티스트들 영향력 있는 사람이 그런 거를 주관한다면은 본인한테도 되게 의미가 있는 거니까 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진짜 받은 걸 물려준다? 약간 이런 의미에서도 저는 되게 아름답다고 생각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랩하우스에서 공연하는데 2층에서 이렇게 덕화여시 보고 있어. 그럼 뭔가 팬이었던 사람한테 내 무대를 존나 멋있게 보여주겠다. 약간 이런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럴 수 있죠. 되게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효은이 통해서 듣고 근데 저한테 굉장히 상징적으로 되게 꽂혔단 말이에요. 마치 왕자의 게임에서 Winter is coming 그 대사랑 좀 일맥상통하게 좀 아직 그거 못 봐가지고 왕자의 게임 굉장히 중요한 대사예요. 네, 한번 그래서 이렇게 진짜 재밌어. 그렇게 받아들여서 저는 방금 이 동갑이가 했던 이야기를 상상했어요. 그리고 이 동갑이 입을 통해서 듣고 싶었고 근데 내가 상상했던 그대로였던 것 같고 다행이네요. 그래서 이제 랩하우스를 런칭했을 때 무릎을 탁 치고 대단하다 이거지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후로 많이 저도 굉장히 공감했던 바기 때문에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이제 말한 대로 우리가 되게 고성장을 이뤘고 저는 되게 오그라드는 말이지만 약간의 사명감으로 환원해야 되는 나는 어떤 책임감이 약간은 느껴져가지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 생각했을 때 이제 동갑이가 그걸 랩하우스로 많이 보여줬고 나는 동갑이가 이제 그걸 홍대로 돌아간다라는 표현을 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거 녹음을 했었어요.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한 다른 솔루션들이 있는지 아니 뭐 사실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저도 일단은 사실 지금도
이런 생각은 많이 해봐요. 그러니까 랩하우스를 만들었고 이제 랩하우스가 이제 거의 10회에 달했거든요. 이제 10달이 된 거죠. 뭐 지금까지는 굉장히 만족스럽고 좋습니다. 네, 좋은데 이제 이거 이외 혹은 이상으로 또 내가 혹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뭘 해야 더 재미날까? 그리고 뭘 해야 사람들이 또 재밌을까? 이런 거를 저도 계속 생각해 보게 돼요. 같이 뭐 머리를 맞대고 앞으로 또 계속 저희가 고민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네. 네. 또 뭐 고민 얘기해 보세요. 되게 신기한 프로그램이다. 아 저도 이제 게스트가 나와서 질문을 받아야 되는데 나와서 질문을 짜내야 되는 이거 편해갖고 막 던지는 거예요. 이해해 주세요. 그런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아 네네. 그럼 뭐 이 정도에서 끝난 건가? 하나 더 물어볼게요. 이제 원래 그걸 음. 좀 주로 생각했는데 이제 아까 그 홍대로 돌아간다는 것에 약간 의거한 생각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봤을 때 레이블의 역할이라는 게 저희가 뭐 이제 유통을 도와주고 앨범 제작비를 지원해주고 이제 그거 되게 기본적인 것조차 힘들어하는 뮤지션들이 굉장히 아직도 많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에 좀 관심이 많거든요. 이제 잘하는 신인들이나 제작 어떤 환경이 아직 조금 부족한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것들에 많이 관심이 있는데 근데 그런 친구들을 제작하는 방법에 있어서 제가 이제 BMC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고 BMC의 모두를 다 함께 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특성상 이제 어떤 레이블을 팀 단위나 이제 그룹으로 보는 경향도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들어오나 뭐 누가 나가냐 뭐 이런 거가 이제 그 팀 색깔에 맞냐 안 맞냐 되게 말들이 많기 때문에 외부적인 시선을 신경 안 쓸 수도 없고 그래서 생각나는 아이디어는 새로운 뭐 서브 레이블을 런칭한다거나 이런 아이디어도 생길 수도 있고 근데 그랬을 때 이제 사실 선뜻 진행을 하기 힘든 부분들인데 동갑이는 일찍이 이제 서브 레이블을 런칭을 했고 그렇죠. 근데 팔로 형은 에어플레인 모드 에어플레인 모드 그걸 만들었지만 사실은 제가 느끼기에는 저스트 뮤직이 인디고를 만들었고 밀리어네어가 앰비션을 만든 거랑 좀 살짝 다른 결이고 아직 어떤 아티스트가 영입된지 소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좀 둘이 이제 다른 케이스라고 봐서 이제 그 새 레이블을 런칭했을 때 어떤 장단점 같은 거 좀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아 이것도 되게 심오한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은 일찍이 새 레이블을 런칭한 케이스 그리고 좀 최근에 하셨지만 오랫동안 그걸 하지 않았던 케이스로서 각자의 입장을 입장 저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본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최근에 스윙스가 또 세 번째 레이블을 런칭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보면서도 되게 좀 생각에 잠기게 됐죠. 서브 레이블을 만들었지만 거기서 또 한 번 또 서브 레이블을 만들고 그러면 나중엔 또 한 번 서브 레이블을 만들고 이런 상황이 계속 올 것인가? 와야 하는가? 우리는 힙합 레이블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스스로 정의 내려야 되는가라는 그런. 근데 저는 뭐 그냥 저 개인적인 결론이라면 일리네어에서 이제 앰비션 뮤직이 파생된 것은 어쨌든 상구가 얘기했던 그런 일리네어라는 레이블이지만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는 힙합 그룹인 저와 빈지노와 도끼에 말하자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고정관념 및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환상을 깰 수 없다라는 결론에서 앰비션 뮤직을 런칭을 해야 했죠. 그래서 이제 일리네어에 뭐 또 다른 뮤지션이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리스크가 여러모로 굉장히 큰데 회사도 그 해당 뮤지션한테도 근데 새 레이블로 분리를 시키면 그 리스크는 없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비슷하게 반복될 거라는 예감이 최근에 많이 들게 됐어요. 왜냐면은 뭐 이거는 다들 공감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앰비션 뮤직에 새 멤버가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반감을 표시하는 팬들은 되게 많습니다. 왜냐면 앰비션 뮤직은 내가 알기론 김효은과 창모와 해시수환의 3인의 어떤 그 말하자면 그룹인데 거기에 왜 새 멤버가 들어오냐 누군지 한번 내가 보고 한번 씹어줄게 라는 시선과 생각을 가지고 계시죠.
저희가 그 다음으로 계약한 사람이 애쉬 아일랜드였는데 네, 그렇죠. 애쉬 아일랜드에 대해서도 이제 뭐 나름대로 네가 앰비션 뮤직에 들어올 자격이 있냐 없냐 뭐 이런 어떤 회의적인 네. 그런 반응을 봐야 했죠. 이게 사실 저희한테는 은근 거슬리는 스트레스가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 너무 귀담아 들을 필요도 없겠지만 아예 신경을 안 쓰기에도 뭐 어쨌든 신경이 그쵸. 쓸 수밖에 없는 어쨌든 문제잖아요. 팬들의 반응이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그래도 우리가 하나의 레이블이고 사업체로서 계속 어쨌든 번영을 누려야 되는데 계속해서 더 많은 뮤지션들과 일을 해야 되고 이런 업체로서의 되게 뭔가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아마 뭐 스윙스도 비슷한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새로운 뮤지션들과 계약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 색깔 차이, 스타일의 차이가 네. 딱 보이는 거죠. 자기가 봐도.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뭔가 뭐 내부적으로든 혹은 팬들의 시선이든 어울린다 안 어울린다 충돌하는 지점들이 발생하니까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이제 새 레이블을 만든 걸 거라고 일단 추측을 저는 해봅니다. 저도 비슷한 고민을 해봤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생각했을 때 제가 생각한 이제 어떤 이 패턴의 이제 한계는 너무나 명확해요. 그러면 스타일이 바뀔 때마다 저희가 새 레이블을 끊임없이 계속 만들어야 하는가. 알을 낳듯이. 네. 하나 낳고 두 개 낳듯이. 근데 이게 저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던 레이블의 개념과는 많이 다르죠. 레이블이라는 것은 그래도 어떤 그냥 하나의 업체거든요. 그렇죠. 네. 음반 제작사죠. 제작사인데,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레이블이라기보다도 힙합 그룹 집단의 네. 어떤 색깔과 맞아요. 그런 팬들한테 그런 어떤 재미를 더 제공해 줬고 뭐 서로 그냥 그거를 인정하고 왔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쵸. 네. 네. 근데 이제는 거기서 우리가 벗어나야 될 때가 저는 왔다라고 봅니다. 맞아요. 저희 스스로도 그렇고 네. 이제 그거를 또 저희 팬들한테 또 보여줘야죠. 네. 새로운 패러다임을. 그렇죠. 그게 저희의 또 사명이라고 또 봅니다. 예. 저는 이거에 되게 공감하고 예전에도 한번 이런 얘기에 대해서 나눈 적이 있는데 하이라이트 레코드 같은 경우는 새로운 레벨을 런칭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냥 우리가 음반 제작사지 어떤 힙합 그룹이 아니고 근데 이제 어쨌든 사람들은 그런 거에 더 흥미를 느끼고 어쨌든 많은 레이블들이 좀 그런 거를 캐릭터라이징 했잖아요. 저희 하이라이트 레코드 초창기만 하더라도 그렇게 뭔가 우리가 하나의 뭐 크루나 그룹의 형태로 가지 않고 싶어 했지만 그렇게 해야 하는 상황이 됐고 예를 들어서 뭐 컴필레이션 하나 만들어서 같이 무대에 올라간다 이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공통점을 한데 모을 수밖에 없잖아요. 같이 곡을 만든다는 거는. 근데 뭐 그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그냥 한 레이블에서 다양한 아티스트를 영입해서 음반을 제작하고 음원을 제작하는 거에 그거에 좀 초점을 가졌고 저는 늘 뭐 인터뷰나 이런 데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우리는 그냥 음반 제작 레이블이고 아티스트 각자가 갖고 있는 생각도 다르다. 근데 같이 할 때는 또 각자의 공통점을 모아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뭐 VMC가 될 수도 있고 뭐 일리네어가 될 수도 있고 뭐 전뮤가 될 수도 있고 AMG가 될 수도 있는데 그들은 좀 더 이제 팬들의 어떤 그런 흥미나 이런 성향에 더 이제 이렇게 맞춰주거나 아니면 그런 거에 좀 최대한 사람들의 흥미를 이렇게 거기에 방향성을 갖다면 저는 약간 무식하게 그냥 안 그럴 거야 약간 이런 거였어요. 근데 거기 그렇게 싸우면서 사실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죠.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뭐 어떤 관점에서는 쟤 무슨 변명한다 혹은 무슨 말 바꾸네 혹은 그게 무슨 말이 되냐 뭐 이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저는 어쨌든 그냥 하이라이트 레코드는 그냥 하이라이트 레코드라는 회사고 그냥 우리는 아티스트들을 제작하는 제작 회사다. 그래서 뭐 저랑 아티스트가 있으면 저랑 완전 다른 생각을 하는 아티스트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저도 그렇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되게 다양한 음악을 듣고 다양한 사람들을 좋아하잖아요. 그런 걸 즐겨 듣고 그런 것처럼 제가 그냥 난 제작사로서는 그냥 되게 음악의 팬의 입장으로서 혹은 그냥 어떤 뭐 사업가의 입장으로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지금 콰이엇이 이런 얘기를 콰이엇의 입에서 제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해서 되게 좋고 거기에 그거로부터 우리가 되게 많이 자유로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왜냐면은 이게 그냥 계속 이미지가 고정되면 새로운 알을 낳는 게 사실 저는 이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는 입장이어서 특히 지금 같은 음악 트렌드의 속도
그러면 되게 빨라졌잖아요. 계속 스타일들도 더 다양해지고 더 빨리 변하고 하는데 이거 스타일 안 맞네? 새로 하나 만들어야겠다. 계속 이런 생각을 저희가 반복해야 되는 시기가 이제는 왔다고 봅니다. 맞아요. 예. 그럼 그렇게 해야 되나요? 새로운 R을 계속 넣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뭐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죠. R을 계속 낳든지 아니면은 그냥 한 R로 통일하든지. 근데 저는 그냥 그 미국 레코드 회사 예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가장 잘 아는 뭐 인터스코프와 데프잼이 있다고 쳤을 때 뭐 그 회사에 누가 있는지 저희 잘 모르잖아요. 맞아요. 네, 뭐 물론 그 회사 나름대로의 그 아티스트를 고를 때 안목과 뭐 기준이 있겠지만 뭐 그래서 에이사 와키가 어떤 회사인지 뭐 우리 압니까? 예, 조이 베레스가 어떤 회사인지 뭐 트래비스 스캇이 어떤 회사인지 우리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 아티스트 자체인 것이고 그리고 회사라는 것은 어차피 그냥 아티스트가 하는 일을 돕는 사무실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것 이상의 기능을 해왔죠. 해왔기 때문에 이런 그게 아무래도 레이블 브랜딩이 더 크게 돼서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뭐 락네이션만 하더라도 너무 다양한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락네이션 사이트 가서 보면 이 사람도 여기 있어? 약간 이런 그쵸. 수준으로 깜짝 놀랄 때가 저는 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저는 아티스트 개개인이 되게 브랜딩 되는 세상에 와야지 아티스트 개개인도 더 자유롭게 음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굴레, 이 하나의 레이블이 가지고 있는 너무나 큰 영향력, 한국에서 그게 상징하는 너무 많은 그 색깔과 그 배경들 이거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제 이 시대는 우리가 끝내야 돼요. 맞아요. 우리 손으로. 네. 네. 저희가 끝내야 될 막중한 임무를 갖고 있습니다. 네. 너무 피곤해 이거. 맞아. 그 짜증나. 아니,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맞아요. 생각해요? 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콰이엇이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줘야 되는 때다라는 것을 굉장히 결국엔 이렇게 책임을. 공감하고 뭐 근데 사실 저는 뭐 총대 매는 건 익숙합니다. 네. 패러다임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좀 매주세요 빨리. 네. 그래도 이렇게 또 비슷한 입장에 처한 사람들끼리 모이니까 좀 생산적인 얘기를 많이 나눈 것 같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디플로우의 어떤 사적인 고민도 들어보고 싶긴 했는데 이 정도로 이제 마무리를 짓는 걸로 하고요. 네. 네. 사마도 제 느낌에는 사마는 되게 다양한 연령대가 즐길 수 있는 컨텐츠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또 저희 세 명이 또 되게 예전에부터 들어왔던 나이 있는 팬들도 계속 우리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린 친구들은 뭐 쇼미더머니나 이런 방송을 통해서 우리를 이제 최근에 알게 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기존 아티스트들도 이걸 네. 봤을 때 좀 재밌지 않을까. 네. 저도 굉장히 유익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질문을 뭘 할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온 건데 네. 이제 그 유튜브 제목을 좀 자극적으로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뭘로 할까요? 뭐 제안할 만한 거 있을까요? 디스 뭐 대해서 셋이서 입을 얘기하는 저스티스 뭐 이런 걸로 할까요? 디스에 대해서 입을 열다 이런 걸로 자극적으로 가주세요. 욕을 많이 먹으려나 그런 얘기 안 해서. 그거는 뭐 제작진이 잘 판단하실 것 같고요. 네. 저희는 뭐 좋은 얘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그럼요. 오늘 사실 저희 셋의 대화는 그동안 한 번도 다뤄지지 않았던 그런 이야기였던 네. 것 같아요. 되게 뿌듯했고 오늘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고 네. 저도 그렇습니다. 속이 좀 시원해졌습니다. 다행입니다. 앨범 준비하시는 거 잘 준비하시길 바라고 네. 네, 그리고 로한군이든 어쨌든 VMC 아티스트들도 잘 제작하셔서 네. VMC가 앞으로 계속 또 승승장구할 수 있기를 네.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스.